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냐 100%냐 즉 전 국민이냐 이 논란부터 짚어봅니다. 정인영 기자,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악화된 고용 상황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네, 먼저 수출 상황입니다. 4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2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6%나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3월 한 달 전체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정도에 그쳤는데 4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급격히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는 지난해 대비 1.5% 감소에 비교적 선전했지만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정 기자, 고용 쇼크도 현실화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액이 역대 최고치인 9천억 원에 육박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일용직 등 근로자 절반을 뺀 반쪽짜리 통계여서 실제로 일자리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 위기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 세계의 절반가량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기자,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이 정말 심각하군요. 본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항 좀 알아볼까요? 먼저 정부가 일단 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주기로 한 이 추경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는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예산 9조 7천억 원 중 정부 부담액인 7조 6천억 원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가구별로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네. 이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3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네. 이 4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면요. 유형별로 23만 7,652원 이하에서 네. 25만 4,909원 이하입니다. 네. 정부는 최근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구제한다는 입장입니다. 정 기자,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시급성을 고려해서 일단 신청부터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의 신속 집행을 위해 신청부터 받으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네, 정 기자, 이 정부가 이 세부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고액 자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 고액 자산가에 대한 기준, 특히 부동산 재산에 대한 기준 이번에 제시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부동산 자산 기준을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하면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은 시세 약 20억 원에서 22억 원 수준, 공시가격 약 15억 원에 해당됩니다. 또 이자, 배당 등 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안재희 기자, 이번에는 전 국민 지급안이 부상한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당초에 처음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정했었는데 이 전 국민 지원을 들고 나온 쪽은 야당이었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번 총선 기간 중에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주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안이 올해 소득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지급 기준도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또는 못 받는지 혼란이 필요한 예산 25조 원가량은 올해 예산인 512조 원을 재구성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재희 기자, 이 미래통합당 처음에는 정부안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표를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황 전 대표는 이 발언이 나오기 열흘 전까지만 해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의 빚이 되는 겁니다. 경제가 좋을 때야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 우리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황 대표의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안해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같은 당의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초에 총선용 현금 살포에는 반대를 한다라면서 일찌감치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예산 100조 원을 투입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올해 정부 예산 512조 원 중에 100조 원에 대해서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대규모 자연재해 때와 같은 경제재난에 비유를 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민주화 시대에 진입한 이후에 긴급재정 명령권이 발동이 된 건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때가 유일합니다. 안 기자, 이렇게 야당이 전 국민 지급안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전국민 지급안을 주장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당초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을 하면 전국민 확대를 위해서 야당과 합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영 기자, 이 여야의 지원금 확대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이 확대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네. 이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여야 간 논의와 합의를 지켜보겠다. 결국 이렇게 해석됩니다. 정윤영 기자, 소득 하위 70%냐 아니면 전 국민이냐 사실 시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특히 그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네, 나라 빚은 결국 국민 세금인 만큼 이 코로나19로 더 힘든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앞으로 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돈을 너무 여기저기다 좀 주시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거한다고 그런 소리 뭐 상상도 못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50만 원, 100만 원 다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나죠. 반면 모든 사람에게 줘야 한다 이런 주장도 많죠. 네,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들기 때문에 공평하게 주자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자와 선 지급 후 여유가 있는 가구에 대해선 나중에 환수하자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시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보편적 다 주는 게 낫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저는 모두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재난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 입장으로 본다면 예전에 IMF 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과거보다 절반 이상의 손님이 없어요. 그 70%는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너무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하니 모두 다 똑같이 힘드니까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열심히 또 올린 분들한테는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택근무 들어가고 나니까 점심시간도 그렇고 저녁에 손님이 아예 없다시피 하죠. 가게가 안 되고 기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그 지급을 했다가 나중에 뭐 환수를 한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안재 기자, 지금 총선 결과가 여당의 압승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총선 결과가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당초 일단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게 지급을 하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문제는 국회인데요.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이야기한 만큼 앞으로 어떤 합의에 이를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총선에서 패배한 야당이 변수입니다. 여당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을 할지 아니면 각을 세우고 대결 구도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결 양상이 벌어질 경우에는 70%를 지급한다는 안마저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기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급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사퇴 등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붕괴된 상태에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변수로 꼽힙니다.